경북 구미시 을 출신 장석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전부 다 장밋빛이고 아주 청산리도 잘 그려왔던데 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의구심도 많이 들고요. 상당히 이 노동부 행정이 올해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부 행정은 상당히 비중이 크게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비중 있는 그러한 역할인데 우리 후보자의 이번에 청문회 임하면서 자료 제출을 내가 봤을 때요. 네.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들고 기대할게요. 2013년도 11월 10일에 감사원 후보자 청문회 때 후보자 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감사원 청문위원회 했습니다. 네. 감사원. 그때 우리 후보께서는 청문회 감사원장 후보자한테 어떤 질의를 했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요? 네,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회의록에 보면요. 당시 위원들께서 아들 해외 송금 문제, 저축은행 문제, 금융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후보께서 사생활에는 안 된다, 가족 문제라서도 안 된다가 기제출해서 제출된 자료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질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습니까? 똑같은 전혀 지금 따님 문제로 그때는 아들 문제인데 지금 따님 문제로 우리 후보께서 대응하시는 게 그 당시 후보하고 너무 똑같이 닮았던 꼴이거든요.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은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해서 자녀에 대한 자료, 금융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자료가 100건이 넘습니다. 100건이요? 그거 다 세지도 못해요. 세지도 못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후보자께서 그 당시에 아들 해외 송금 문제, 저축은행 문제, 금융자료 요구했는데 우리 후보께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어요. 자, 개인정보 부동의로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는데 지금 자료 조금 전에 우리 신보라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자료를 제출한다 그랬거든요.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 109건 다 하실랍니까? 위원님 제가 송구스러운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얘기해요. 예. 제가 한국에서 일어난 아이한테 보낸 송금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거는 바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자, 그런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자, 내 딸을 하나 설득 못 시키는데 이 노사간에 그죠? 노사간에 첨예한 이러한 의견 충돌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을 건데 어떻게 중재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관계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해나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예,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이번에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제가 은행원 생활을 하고 노동조합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장 투명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예금이 불거지고 저도 많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아이한테 동의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말 부끄러운데 나이가 35이라 자기도 사생활이 있고 자기가 엄마가 죄를 안 짓고 내가 부당하지 않으면 미국에 있어서 자기가 무슨 아르바이트 하거나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국내에서 송금 보낸 거를 다 확인을 시키면 그게 투명하지 않겠느냐 해갖고 부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요. 딸을 설득시키지 못한 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에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적어도 따님 를 설득을 못 해가지고 이 자료는요, 이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청문회 자료는요. 그리고 본인이 2013년도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와 주셔야지. 자, 이번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공통적인 뭔가면 어디 비리를 대통령께서 나열하셨다고요. 그런데 다 특히 아시잖아요. 어디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려고 하면은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로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죠. 틀려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문제 있죠. 문제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검색어 1위도 나오고 다 우리가 자료 제출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유독 자녀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이게 의문점이 많고 궁금증이 많은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 후보께서 충족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게 내로남불 아닌가요? 지금 후보께서 2013년도에 발언하신 거나 지금 후보께서 대응하시는 걸 보면은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실 건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그 아이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아이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통장 내역은 부모도 할 수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또 다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연도별로 예금이 나한테 했던 거 잔액증명 그리고 현재 금융계좌는 다 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잔액증명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잔액증명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만큼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과정에 제가 미국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소득이 무슨 없습니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그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공유를 못 하면서 어떻게 노동 행정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게요. 어떻게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오늘 모두 반응을 봤을 때요. 모두 반응을 봤을 때 정말로 좋은 청사진입니다. 좋은 청사진인데 저는 절대로 이런 부분이 실행이 가는 게 난망하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 노동운동을 하셨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보다도 이 노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촉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사 간에는요. 정부는 적어도 균형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적인 정책이 나오는 거는 저게 맞다고 보고 거기서 의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저희 아이 문제 때문에 노동 현장에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왜곡이나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그 노동 행정을 제대로 지키고 법만 준수를 해도 행정감독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노동 현장이 많이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장석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석춘 의원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노동 현장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공백 상태가 길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 장관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충분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보라 의원이나 장석춘 의원께서 문제 지적하는 거 어제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김영주 후보와의 인연이 벌써 35년이 넘죠. 예, 그 그렇습니다. 따님 이름이 여울이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간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간부들이 전체 그 집에 놀러도 가고 이랬었는데 집이 본래 잘 살았죠? 그냥 빚은 안 지고 살았지 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울이에 대한 그 애정이 가족들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도 두둑하게 줬을 거고 일반 그 청년들의 지금 처해진 상황과는 좀 달랐으리라고 보고, 그러나 내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탈법적으로 대우를 해준다면 일반 청년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증여세 탄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처음 알았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이렇게 공직자로서 적법하게 그 활동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번 그 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아이가 증여세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작년에 아이 그 명의로 오피스텔을 살 때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에 4,500만 원을 증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회계사하고 법무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거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금을 말씀을 드렸으면 증여세를 그때 납부를 하는데 세무사하고 법무사께서 내년 5월에 이제 그 전세를 저희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얼마를 대출을 받을지, 얼마를 증여를 할지, 본인 부담이 얼마가 될지, 그때 상황, 그때 가서 증여세를 나누자 해서 당시 계약서 상에 제가 그 받은 그분들 성함하고 이렇게 도장을 받아놨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처분 이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서 자녀 문제에 대한 이런 청문회 정책 질의하는 그래서 시간에 현재 불법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불법 문제는 아니지만은 뭔가 일반 청년들과 좀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 발언 또 서면 답변서 이런 걸 보면은 모두 발언에서 5가지 이런 걸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노동행정이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또 노동부 장관 그 사람에 따라서 항상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10수년간 40년 현장 노동운동을 하면서 10수년간 계속 주장했던 게 시스템으로 고착돼야 된다. 정권이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노동행정이 대한민국 국가의 노동행정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없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서 어떻게 예, 하실 위원님 작정입니까? 지적하신 대로 정권이 바뀐다든가 그 주무부처의 장관이 바뀐다 해갖고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인에 관계없이 노동법이라든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개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외에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스템 구축 문제, 우리나라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노사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사관계란 말 많이 쓰셨죠? 네. 근데 국제적 시각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건전한 노사관계도 있는데 그 노사관계 없습니다. 빈콕 네덜란드 전 수상 전 노총위원장께서 너희 나라에는 노사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WEF에서 이 국제경쟁력 조사 여기에서도 나오면 우리 노사관계는 없기 때문에 모든 관련 지표들이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는 사회적 대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사회적 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회적 대화는 있으나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OECD의 권고사항도 좀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 선진국에서 예, 네. 지금 사회적 대화도 없습니다. 사회적 예. 대화의 주체는 산업사회에서는 산업 현장 주체인 노와사가 돼야 되는데 노사정위원회도 정부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기구 역할을 충분히 못합니다. 그래서 노동회의소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대통령 공약상에도 들어갔는데 이 노동회의소 설립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노동회의소 토론회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합해도 조직률 10%를 안팎을 웃돌면 90%의 그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금 위원회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게 마련이 되면 일부에서 노동조합의 가입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에 임명되면 지금 TF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저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90%의 미조직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동회의소 같은 기구라든가 그런 부분도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께서 사생활에는 안 된다, 가족 문제라서도 안 된다가 기제출해서 제출된 자료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질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습니까? 똑같은, 전혀 지금 따님 문제로, 그때는 아들 문제인데 지금 따님 문제로 우리 후보께서 대응하시는 게 그 당시 후보하고 너무 똑같이 닮았던 꼴이거든요.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은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해서 자녀에 대한 자료, 금융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자료가 100건이 넘습니다. 100건이요? 그거 다 세지도 못해요. 세지도 못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후보자께서 그 당시에, 아들 해외 송금 문제, 저축은행 문제, 금융자료 요구했는데, 우리 후보께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어요. 자, 개인정보 부동의로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는데, 지금 자료 조금 전에 우리 신보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북 구미시 을 출신 정석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 받은 잘 들어봤습니다. 전부 다 장밋빛이고 아주 청산도 잘 그려왔던데 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의구심도 많이 들고요. 상당히 이 노동부 행정이 올해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부 행정은 상당히 비중이 크게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비중 있는 그러한 역할인데 우리 후보자의 이번에 청문회 임하면서 자료 제출을 내가 봤을 때요. 네.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들고 기대하면 할게요. 2013년도 11월 10일에 감사원 후보자 청문회 때 후보자 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감사원 청문위원회 했습니다. 네. 감사원. 그때 우리 후보께서는 청문회 감사원장 후보자한테 어떤 질의를 했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요? 네,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시 회의록에 보면요. 당시 위원들께서의 아들 해외 송금 문제, 저축은행 문제, 금융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우리가 자료 제출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유독 자녀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이게 의문점이 많고 궁금증이 많은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 후보께서 충족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게 내로남불 아닌가요? 지금 후보께서 2013년도에 발언하신 거나 지금 후보께서 대응하시는 걸 보면은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실 건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아이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아이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통장 내역은 부모도 할 수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또 다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연도별로 예금이 나한테 했던 거 잔액증명 그리고 현재 금융계좌는 다 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잔액증명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잔액증명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만큼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과정에 제가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을 때 보니까 자료 제출한다 이랬거든요.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 109건 다 하실랍니까? 위원님 제가 송구스러운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예. 제가 한국에서 일어난 아이한테 보낸 송금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거는 바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자, 내 딸을 하나 설득 못 시키는데 이 노사간에, 그죠? 노사간에 첨예한 이러한 의견 충돌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을 건데 어떻게 중재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관계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해나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예,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이번에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제가 은행원 생활을 하고 노동조합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장 투명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예금이 불거지고 저도 많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아이한테 동의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말 부끄러운데 나이가 35이라 자기도 사생활이 있고 자기가 엄마가 죄를 안 짓고 내가 부당하지 않으면 미국에 있어서 자기가 무슨 아르바이트 하거나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국내에서 송금 보낸 거를 다 확인을 시키면 그게 투명하지 않겠느냐 해갖고 부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요. 딸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에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적어도 그 따님 그를 설득을 못 해가지고 이 자료는요, 이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청문회 자리는요. 그리고 본인이 2013년도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와 주셔야지. 자, 이번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공통적인 뭔가면 5대 비리를 대통령께서 나열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다 책이 아시잖아요. 5대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알려면은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로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죠. 틀려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문제 있죠. 문제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검색어 1위도 나오고